차관님, 예.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장, 이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예. 그 두 분께 여쭤볼게요. 우선 과학자 임명 사전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어떤 개념에서 여쭤보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얼마만큼 인력 자원을 관리하느냐,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가령 뭐 이걸 뭐 석사학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사학위 이상이라든지 외국의 무슨 논문 등재 뭐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에 어떻게 참여를 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각각의 사람별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화해서 이걸 입력을 해서 우리 연구회나 아니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인력을 찾을 때 또 필요한 어떤 그때 즉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혹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만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전문단체, 학회라든가 네. 한림원에 몇 군데, 한림원이 한 서너 군데 됩니다. 네. 그런 데서 만들어서 전공 분야든가 네. 해서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의 분야는 잘 작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림원이 이제 각각의 전문 영역의 한림원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국가연구개발 사업 3년 경우에는 NTIS라고 해서 거기에 네. 연구자 정보라고 해서 또 연구자 연구 내용이 좀 정보에서.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입력이 돼 있습니까? 그 이제 연구 참여하는 사람의 이제 일반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좀 그게 체계적으로 됐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연구 참여자보다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제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오전 질의 때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이 이제 장비 문제를 이제 얘기하셨는데 가령 우리가 이제 연구재단에서 뭐 몇십억짜리 이게 연구비가 나가면 그것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장비 구매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가령 뭐 우리가 어떤 이제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보유하고 있다, 보유 장소는 어떻게 되고 이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고 이게 공개가 혹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개도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딱히 그 프로젝트 맡은 팀은 아니더라도 다른 팀에서 이제 공동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DB를 보고 그냥 쉽게 접근해서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출연료 네, 발전위원회에서도 저희 제우스라고 네. 2013년부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시설 장비 종합 포탈로. 그러면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하면 사실은 장비에 관해서는 낭비적인 요소는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실제 이제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느냐 이제 그 문제겠구만요. 일선 과학자들과 얼마만큼 실제 활용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황운현 원장님. 네. 그 오전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한미 미사일 지침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인 비행체 있지 않습니까? 드론. 예. 드론도 이게 지금 미사일 지침 적용을 받고 있죠. 드론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 UAV라고 해서요. 네. 드론보다는 조금 큰 그 무인 비행기가 무인 아마 비행기. 그러니까 드론은 작은 우리가 것이고요. 그지 흔히 장난감 드론이 아니고 그냥 무인 상태로 날아가는. 좀 큰 무인 비행기는 예. 아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가 이제 규정 확인을 해봤더니 2.5톤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개발 생산이 금지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근데 그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한국연에서도 저 드론 이제 무인 비행체 관련해서 예산도 가져가시고 무인 비행체 만들기도 하셨죠. 예, 규모를 어느 정도로 만드셨습니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는 소형입니다. 소형?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군용으로 좀 큰 무인 비행체가 되겠고요. 저희는 뭐 100km 이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무인 비행기에 대해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 이제 지금 현재 항우련에서 현실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2.5톤으로 지금 이게 규정상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 항공산업에서 2.5톤짜리 무인 비행체라면 그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잖아요, 보면. 이게 연료가 딱히 뭐 고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액체 상태의 무인 비행체라도 2.5톤에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관님, 예. 이게 이제 계속 반복
항공산업의 결정적인 제약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차관님 꼭 좀 머리에 연두에 좀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운현 원장님. 예. 이건 이제 공군에서 이제 이 얘기를 꼭 국감장에서 해주십사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 개발 역사에 대한 이 역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국내에는 없다.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전시 공간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 되면 전국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이 나로도 우주 발사 센터 이렇게 학습 겸 이제 휴양 겸 해서 많이 오는데, 그게 이제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군청의 간절한 바람이더라고요. 근데 황운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요구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일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황 의원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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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경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